조금 늦은 게 25분에 갑자기 부원장님 밥 먹고 올라가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받았어. 받으니까 26분인 거야. 내가 이걸 30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군 시절에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0분 컷 한다 해서 빨리 먹고 물만 마시고 뛰어 올라온 거야. 저는 더 천천히 먹어도 될 뻔했네. 아우 죽겠네. 자, 현대소설 봅니다. 도시와 나 이거 치아 교정을 하고 싶어. 도시와 유령. 자, 도시와 유령 볼 텐데 이거는 작년인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그대로 실려서 나왔는데 연계는 안 했고 이 녀석 작가 연계가 됐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찌됐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슬쩍 보고 바로 슬쩍 나랑 읽어보고 문제 풀면 됩니다. 이따 소화제사 먹어야지 죽겠네. 자, 어두워가는 화원 속에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동묘 지금도 있죠. 서울에 그 옛날에 무한도전 본 적 있니 너네? 그 전설의 짤 있잖아. 그 GD가 동묘 앞에 가면은 데프콘이 싹쓸이 할까봐 이 친구 거기 맞들여서 싹쓸이 하면 안 된다고. 그 동묘 황학동 뭐 이쪽 그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대요.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에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중문을 들어서 정전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을 때이다.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역 바로 그 자리에 합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는 아니었다. 뭔 요런 놈의 도깨비가, 아니 내가 그 어리석은 나는 아니었다면서 그 불빛을 두 개의 그림자를 뭐라 그러죠? 도깨비라 그래요. 자, 그럼 나는 어리석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뭘 믿는다? 도깨비는 믿는다, 그지? 그래서 비현실적 존재를 믿는 거죠. 도깨비가 없다 생각하는데 저 도깨비가라고 하겠습니까? 비현실적 존재는 믿는 모습이죠.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 담력의 장군 같대요.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 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원 이런 놈의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의 거지로 변하다니 결국 뭐예요? 도깨비인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그냥 가난한 모자 어머니 아들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요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야. 도깨비인 줄 알고 왔는데 앞에서 보니까 한 어머니 아들인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한 거지. 이게 바로 나의 눈을 속이는 도깨비구나 하면서 몽둥이를 다시 든 거예요. 하나 도깨비란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썩썩 빌었다. 아이고 왜 이럽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이 못 들어올 때인 줄은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질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러면 뒤끝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처음에는 도깨비줄 알고 아주 그냥 몽둥이로 때려 잡으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뒤끝은 나의 미안해하는 모습이에요. 미안하는가 묻던 질문이 문제가 한 번 있었어서 요걸 적고 갑니다. 네?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물었다.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뒤에 나와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 대체 그 불은? 자, 나의 의심은 이 어머니와 아들내미를 만나고 완전히 해소되었다.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죠.
리을이 그 증거죠. 여전히 열심히 남아있어요.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 생전 있어야지요. 그래 그것을 찾는다고 성냥 한 갑을 다 그어내버린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삑사리가 나네. 자, 성냥이 계속 그으니까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한 걸 이 사람이 본 거겠죠. 그럼 A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여인이 해명하고 있고 사건의 실마리는 풀려가는 거겠죠. 이어봅니다.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어림장 풀리듯이 해득하긴 하였으나 모든 상황을 알아챈 거죠.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훌떡 걷은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는 참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눈으로는 참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뭐 한자로 하면 목불인견이라 그러죠. 근데 필요 없습니다. 왜냐? 뒤에 문제 안 나오거든요.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무 깨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의 세모. 그러고 뒤에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일제강점기 신문물을 상징한다. 일제강점기에 신문물을 상징한다고 적어둡시다. 자,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여인네는 울음에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예요. 내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중략.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이키려 할 때이다. 사람들의 스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 그 여인네가 여기 위에 있는 모자 중에 어머니겠죠. 그지? 하나를 보았다. 바퀴 밑에는 선혈이 임리하고 지금으로 치면 낭장하고죠. 피가 나 있고 그 옆에는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개생년들이 그득하였다. 오라질 년놈들 자동차에 타니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니 원 끔찍되라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다. 그래 당신이 그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지? 알게 된 거죠.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인지 무인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요. 그래 한 달도 채 못 돼 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베길 수 있어야지요. 다리만 서가면야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여인이 또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근데 이거 따옴표 보세요. 작은 따옴표입니까? 큰 따옴표입니까? 작은 따옴표죠. 그치? 작은 따옴표는 뭐예요? 여인이 직접 말한 것 아니면 분명히 듣지 않아도 이렇게거니 하는 나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이겠죠. 그치?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었다. 동정은 우월감에 반쪽일는지 아닐는지는 모른다. 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에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었다 라면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여인의 처지에 대한 동정은 당연히 있었겠죠. 동정이 그렇든 말든
나는 지금 돈을 씌워줬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어렵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 문제 쉬울 거니까 문제 여유 있게 풀어보세요. 이거 한 번만 더 똑똑했어. 풀고 있어. 어디? 자기랑요? 괜찮은 것 같아. 옮기기? 아니 여기 한번 가보고 와야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알아봐야 돼. 아 여기 아직 안 달렸어? 아니 다녔다가 지금 달려. 거기서 이걸 써 있었어? 자, 문제가 풀었죠? 자, 17번부터 봅니다.
자 17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 다 여인이 소명에서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거. 답은 3번이죠. 자 18번 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과거를 상기하며 책임도 있다고요? 차 사고 나서 그거 봤으면 자기도 책임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자 19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인이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향유하기는커녕 그에 의해 치명적인 위해만 입은 상징적인 상황 뭐죠? 자동차에 치인 거죠. 를 통해 일제강점기를 비판적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3번이 틀린 거죠. 왜? 아니 자동차 사고에서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우는 거는 자 여기 3번에 뭐 일제에 의해 주도된 근대의 산물이 향유하지 못하는 조선인의 회한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거는 3번 말대로라면 나는 자동차 타고 싶은데 못 타서 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엄마가 치였는데 나도 자동차 타게 해줘라고 아이가 우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사고의 비극성을 높여줄 뿐이에요. 거기서 그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거. 어려운 문제 없었죠? 그죠? 되게 여유있게 할 수 있겠는데? 일찍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네 뒤에 수업 있니? 이거 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거야? 아니야? 텐트텐이요. 아 그럼 내가 일찍 맞춰주면 너네가 얻는 이득은? 저는 근데 바로 집 가가지고 아 아닌 사람은 갈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찍 맞춰주면 내가 혼날까? 아니요. 공지 쓸 때 몇 번 일찍 끝내지. 아 그래? 사실 난 안 혼나. 자 봅시다. 5층에 계속 아무도 안 계셔? 나만 버리고 가셨나? 자 고난도 없어 보십시다. 근데 별로 고난도는 아니에요. 별로 고난도는 아닌데 고난도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용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로 설명할 용어들이 많으면 보통 고난도 딱지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기술 지문이죠. 결국 기술이든 경제보다는 법지문 요거 두 개가 그냥 용어의 정의를 찾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들이죠. 자 봅시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인공신경망 기술에 대해 얘기하겠네요.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 자, 퍼셉트론은 하면서 또 퍼셉트론에 대한 그것도가 나오죠. 뭐 설명이 나오죠.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입력 단자와 처리 부분과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을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값을 구한 후 그러면 가중값이 어떻게 되나요? 봅시다.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한대요. 그죠? 모두 합하면 되죠. 모두 합하면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얘가 가중합이잖아요. 가중합이 작으면 0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됐죠.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퍼셉트로는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얘 아니면 얘, 그죠?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예시에서 1번이 사과인지 묻는 건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학습 데이터 만들기. 이거 따로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적는 것들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은 어디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뭐에 대해 설명하면 뭐에 대해 설명이구나. 또 다른 거에 대해 설명하면 이 설명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따라만 오는 거지. 뭐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걸 시험에서도 내가 이렇게 다 적을 수 있을까?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특히 독서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여기서 주목해서 이런 사고로 바뀌는구나, 이런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너네들의 스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여기 나왔고 이건 여기 나왔고 이건 여기 나왔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에서 뭐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내가 여기서 한번 틀었을 때 여기 스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와 달라, 이런 걸 찾아가는 거지. 이런 걸 다 적으면서 계속 모든 비문학을 독서 지문들, 비문학 지문들을 머릿속에 넣어서 뭐 나중에 이쁜 필기를 하면은 더 잘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기 바라고요. 자,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나는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해야 된다. 학습 데이터 만들 때 수치해야 된다. 사과인 걸 학습시켜줘야죠.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다. 자, 색깔과 형태를 묶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색깔 기껏 사과는 빨간색 아니면 그 풋사가 있으니까 뭐 초록색 이렇게 학습을 시켜놨어. 형태도 학습을 시켜놨어. 근데 두 개를 떼놓는 거야. 그러면 토마토 사진을 갖다 놔도 빨가면 사과가 되고, 그지? 초록색 청포도 샤인머스켓 갖다 놔도 초록색이니까 사과가 되고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두 개는 묶여 있어야겠죠. 그지?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 이게 사과야 라고 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색깔과 이런 형태를 가진 게 사과다 라고 인공신경망에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쉽게 생각합시다. 파란색이 어디 갔지? 원래 없었나? 자, 아까 하나의 퍼셉트론은 두 가지 값밖에, 결과값밖에 못 가져온다 그랬죠? 뭐?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거 아니면 이거요. 그러면 만약에 0에다가 0값에 사과이다라는 값을 줬으면 이 0값이 안 나오면 얘가 뭐가 돼? 사과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사과가 아니다가
1값에 있다. 근데 반대로 1값에다가 사과인 거를 줘놨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떻게 줘놨는지는 굳이 뭐 기술 뭐 배워서 쓸 것도 아니고 몰라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사과이다를 줬다고 봅시다. 여기다 사과이다를 줬다고 보면 반대가 뭐가 돼? 사과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값밖에 없다는 건 조금 더 심화해 보죠. 값 실화도 아니고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토마토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1에다 사과이다라는 값을 줬어요. 1에다 사과이다라는 값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토마토이다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해? 토마토이다라는 결과값을 낼 수 있을까? 그렇죠. 왜 없나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사과이다 아니면 사과가 아니다밖에 없어요. 그지? 사과이다 값이 안 나오면 다 사과가 아니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이다라는 값은 사과가 아니 물론 사과 우리 인간의 논리라면 사과가 아니다. 토마토이다.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지? 인간의 논리대로라면 이거 사과 아니고 이거 토마토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는 설명이지만 여기서는 사과가 아닌 것만 알 수 있지 이게 뭔지는 출력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지? 심화해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 자, 그래서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자,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자, 이제 뭔 단계로 가는지 나오게 됐죠. 이렇게까지만 칠까? 인공신경망의 작동.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에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에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결국 출력값과 정답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거죠. 자, 가중치를 계속 갱신해서 만약에 1이 나오게 이건 사과인데 계속 뭐 0.4 나온다 이러면은 계속 수정을 해줘야겠죠. 어디에 가중치를 더 주고 해서 뭐에 가까워지도록 1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값을 구한다. 그럼 오차값은 뭐다? 정답값에서 출력값을 뺀 거다. 오차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지, 그지? 오차값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학습 단계다. 자,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센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의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차값이 마지막에 어디서 값이 어디서 나와요? 입력층에서 나오나요? 값은? 출력층에서 나오죠.
근데 그 출력층의 값을 보니까 정답값이랑 차이가 나. 그러면 출력층에서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바꾼다고? 입력층으로 되돌아가면서 바꾼다고. 그지? 출력층 다시 입력층부터 갱신해 나가는 게 아니고 출력층에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더해가면서 바뀐다는 거. 요거 반대로 내기 딱 좋겠죠? 이제 반대로 내기 딱 좋아요.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자, 출력값이 정답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얘가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지 구별해주는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야, 더 낮아진다는 거야? 더 정확해진다는 걸까, 더 안 정확해진다는 걸까? 네? 더 출력값이 정답값에 가까워질수록 잘 골라내는 거죠, 그지? 당연히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판정도 더 잘 된다.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더 정확해진다? 얘기일 거예요. 저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건드릴 게 있다 없다 없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맞추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과로 전형적인 사과로 학습을 시키고 조금 다른 것들로 학습을 시켜야지 아예 뭐 썩어서 아예 형체가 없는 사과 이런 걸로 학습을 시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뒤에 문제 풀어봅니다.
23분이 좀 어려울 텐데요. 어렵다면 아닌 걸 날리고 남는 걸 체크하는 게 낫습니다. 아닌 걸 날리면 남는 게 하나가 남아요. 그 방법이 훨씬 낫겠습니다. 23번 풀 때는. 다 푼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다 풀었구나. 자, 한 1, 2분 정도 뒤에 같이 풉시다. 풀어도 되니? 풀어도 되니? 같이 하자. 자, 20번. 이 글에 따를 때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왜? 임계치 미리 설정해 놓는다 그랬어요. 가중치가 변한다고 임계치가 변할 리는 없겠죠. 20번의 답은 3번. 자, 21번 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3번에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 묶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22번 봅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했죠. 입력층에서 갱신이 되는, 입력층부터 갱신이 되는 게 아니고 출력층부터 되돌아가면서 갱신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23번 봅니다. 이 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부터 불러드리자면 3번입니다. 자, 아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시키고자 한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이미 지워버렸네. 자, 입력 단자는 3개. A, B, C. 현재 가중치는 0.5, 0.5, 0.1.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한대요. 자, 그리고 B가 ABC로 입력된 학습 데이터가 1, 0, 1이죠. 그지?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 값은 1이래요. 그리고 선주 봅시다.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된다. 이거는 애초에 지원에서부터 아니죠. 학습 단계를 먼저 거쳐야 맞죠. 자, 2번. 이 퍼센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고. 자, 조건을 봅시다. 아래 A와 같은 퍼센트론 조건을 볼게요. 가중합이 1보다 작으면 1을 출력한다고요? 아니요. 0을 출력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은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A, WB, WC가 모두 늘어났겠고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가중치 학습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나요? 반대로 일어나죠. 근데 이거 곱하면 곱해서 합이 이거죠? 그죠? 곱해서 합이 이건데
그러면 늘어나야 되죠, 값이. 뭘로? 1까지로. 이제 값이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 늘어나고 보면은 여기에 0이지만 여기에 0 곱해서 0이지만 그래서 내가 지우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거를. 여기 0 곱해서 0이지만 이 방향에서 여기에 값이 나오기도 전에 이거를 그래서 무턱대고 늘려놔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4번, 5번에 지우는 게 낫다고요. 4번 볼게요.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센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고 그럼 학습이 망한 거죠. 왜? 정답값이 1인데 0에 점점 더 학습을 점점 더 시켰을 때 0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 안 되겠죠. 그치? 1에 가까워져야겠죠. 정답값에 가까워져야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자, 5번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센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했는데 이거 한 번 학습시켰다고 해서 바로 1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반복 학습을 시키면서 1에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그랬나요? 1에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4번, 5번에 날리고 3번을 주는 게 더 쉬운 풀이법이라고요. 이거 소구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지문들이 많습니다. 독서를 풀다 보면 하나를 찍어낼 수가 없을 때 다른 거에 날리고 그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것도 절대 틀린 풀이 방식이 아니니까 어렵다고 생각되는 걸 풀 때 특히 계산이 복잡한 거 풀 때 계산 안 해도 되는 걸 먼저 날려놓고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게 훨씬 더 시간 함배가 거의 국어의 전부니까 시간 함배가 거의 국어의 80 이상이죠. 80 이상이 시간 함배만 잘 되면 되니까 그렇게 푸시길 바라고 오늘 더 이상 할 거는 없네요. 더 이상 할 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내일 숙제도 따로 뵙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마치면 충분하지?